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치주의 기구에 대한 소개 이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구 조작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구 사용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지만, 첫 번째는 효과적으로 기구를 조작을 해야 되며, 두 번째는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제가 나눠드린 참고 초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 한 6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accessibility,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시야 확보와 그리고 조명, 그 다음에 리트랙션을 적절히 시행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구의 상태입니다. 샤프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효과적인 조작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모든 치과 진료의 원칙이죠. 클린하고 에이셉틱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기구 조작 시 안정도, 이 레스트를 잘 둬야 된다는 점이 되겠는데, 나중에 강의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티베이션, 어떤 식으로 힘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들은 사실 듣고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듣기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환자의 시술 부위가 가능한 최대한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해야 되고요. 술자가 필요하면 안 되겠죠. 힘들지 않게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진료를 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로 환자를 앉히셔야 됩니다. 발과 땅이 평행하게 될 수 있어야 되고, 넓적다리 역시 땅과 평행하게 돼야 되며, 진료 보조 의자의 높이를 적절히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는 대부분 눕는 자세를 시행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악과 하악에 맞춰 이 헤드레스트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야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악 구개측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덴탈 미러를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것 또한 충분히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리트랙션을 시행을 해야 되고, 이는 어시스트 선생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인 기구 조작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기구 조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립입니다. 여러분이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칠 때에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잡는가에 대한 그립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역시 치주기구의 조작술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기구를 잡는가가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펜 그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modified pen 그립이 있고요. 그리고 palm and thumb 그립이 있겠습니다. 각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필을 잡으시죠. 바로 그 상태가 펜 그립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시면 큰 무리는 없지만, 오랜 시간 기구를 조작을 하게 되면 이 기구가 닿는 이 중지 부위에 아마 누구나 만져보면 조금씩 굳은 살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이 기구가 상당히 눌리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 후에 여기가 온폭 파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힘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덜 힘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modified pen 그립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펜 그립을 잡으신 상태에서 중지를 앞으로 쭉 뻗는 거죠. 펜을 잡을 때처럼 잡은 다음에 중지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아까 펜 그립과 차이는 엄지, 검지는 거의 그대로지만 중지가 훨씬 더 기구를 넓게 잡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치아와 기구를 밀어붙이는 lateral force를 강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그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치주기구 조작 시 가장 권장되는 그립은 역시 이 modified 그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립은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임상에서 적용하기는 좀 좋지 않은 그립입니다. 엄지와
이 손바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잡는 방법인데 아주 강한 힘을 낼 수 있긴 하지만 구강 내에서 적용하다가 잘못하면 입술을 찢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 샤프닝 할 때 많이 쓰이죠. 이 그립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셨고요. Modified Pen Grip, 가장 보편적인 그립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반드시 레스트를 적절히 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네 번째 손가락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것을 구강 내에 두느냐, 구강 외에 두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 핑거 레스트를 구강 내에 두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방법과 크로스 아치, 앞궁의 반대쪽이죠. 왼쪽 편이면 오른쪽, 오른쪽 편이면 왼쪽에 레스트를 두는 경우고요. 어포짓 아치는 대합치입니다. 반대측 악에다가 레스트를 두는 경우, 그리고 손가락을 대고 그 위에 레스트를 두는 경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컨벤셔널한 레스트입니다. 그냥 치료하는 부위 근처의 치아에 손가락을 올리는 방법인데 이 치아에 힘을 주면 환자분들이 사실 조금 불편해 하십니다. 특히 잇몸이 좀 안 좋아서 치아가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 저희가 주는 힘 때문에 치아가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리게 됐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레스트가 되겠고요. 자, 크로스 아치입니다. 자, 오른쪽을 하고 있으면은 왼쪽, 왼쪽을 하고 있으면 오른쪽 편 치아에 손가락을 대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여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합치, 상악이면 하악 쪽에다가 이 레스트를, 구강 내 레스트를 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강 내 치아 위에 손가락을 대고 그 위에 레스트를 두는 방법, 모두 구강 내 레스트가 되겠습니다. 구강 외 레스트는 총 4가지, 똑같이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손바닥을 위로 올리는 palm up, 손바닥을 아래로 하는 palm down, 그리고 이 검지를 이용을 한 이 reinforced rest와 엄지를 이용한 reinforced rest가 구강 외 레스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palm up extraoral rest는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이 위로 가고 환자의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서 레스트를 두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수술보가 덮여 있지 않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수술보를 덮은 상태에서 그 위에 손바닥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올려놓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레스트를 두는 경우가 palm down이 되겠고요. 구강 외에서 검지를 이용을 해서 기구에다가 힘을 주는 방법이 이 구강 외 레스트에 속하고요. 마지막으로 엄지를 이용을 해서 힘을 주는 것이 이 엄지에 의한 이 엑스트라오랄 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스트 총 4가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기구 조작술입니다. 기구 조작술의 순서는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어댑테이션, 조심스럽게 기구를 치아에 적합을 시키고요. 그리고 힘을 줘서 뜯을 수 있도록 기구를 회전을 시킵니다. 앵귤레이션을 주고요. 그리고 치아 쪽으로 레터럴 포스를 줘서 힘을 꽉 준 다음에 떼는 거죠. 스트로크. 요 4단계가 인스트루먼테이션의 4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각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국가고시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잘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A, B, C, D 중에서 가장 치석제거나 치근 활텍술의 좋은 각도는 B번입니다. 45도에서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형태로 기구의 절단면과 이 치축이 이루는 각도가 45에서 90도가 되는 것이 좋고요. 너무 좁게 45도가 미만이 되게 되면 치근 표면에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90도가 넘게 되게 되면 치석 제거는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맨질맨질 버니싱하는 효과만 발생을 하게 되므로 B와 같이 45에서 90도로 커팅 엣지가 치아 치석 하방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스트로크를 주는 방향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버티컬하게 주는 방법, 대각선으로 주는 방법, 수평하게 주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스트로크의 방향이 있습니다. 또 힘에 따라서도 스트로크를 종류를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탐험하듯이 이 촉감을 느끼면서 어느 부위에 치석이 있는지, 치준항 형태는 어떤지를 보는 것이 이 익스플로러토리 스트로크가 되겠고요. 치석을 떼는 스케일링 스트로크는 아주 강하고 짧고 확고하게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루트 플래닝 시에는 중등도의 힘으로 지그시 떼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스케일링과 루트 플래닝의 스트로크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환자들 중에 요즘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드물지만 이런 식으로 구강 관리가 잘 안 된 환자들, 치석과 치근 활텍스를 시행을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치유가 됩니다. 자, 이러한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듣고 있는 게 되겠고요. 자, 교과서상에 보면은 이 국시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다라고 해서 별표가 쳐져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자, 치주 기구를 각 부위별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제가 다 정리를 하려다가 몇 가지만 쓰다 말았습니다. 자, 이 부위는 사실은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보면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막 쓰고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으로 치자면은 이 단계로서는 약 4단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헷갈리겠지만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이제 임상을 직접 보면서 이 I can do it으로까지 그리고 내지는 I did it 8단계까지 올라가고 나면 굳이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진료하는구나 상상만 하셔도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구 조작술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샤프닝이죠. 샤프닝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무딘 기구를 가지고 치아에 막 힘을 대서 떼게 되니까 첫 번째, 손목의 긴장도가 증가하고요. 감촉이나 감각이 떨어집니다. 기구가 자꾸 미끄러져 가지고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네 번째는 손목의 터널 증후군까지 올 수가 있으므로 샤프닝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샤프닝의 확인은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막대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 샤프닝을 하기 위해서는 스톤을 항상 같이 두고서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임상에 와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샤프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진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것이 예리한 기구인가? 대부분 이 영화나 어떤 만화를 보면은 날이 선 아주 예리한 칼을 보면 칼에서 빛이 반짝하지요. 아주 날카로워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날이 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날을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절단면에서 빛이 반사되어 밝은 선으로 보이면 그건 물인 겁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이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빛에 비추어 보아서 빛이 반사가 안 되는 것이 샤프한 거고요.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손톱에다가 살살 깎아 보았을 때 잘 깎이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손이나 피부에 날을 넣었을 때 이 물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리한 기구들은. 그러한 것으로 촉감으로 느낄 수가 있겠고요. 뭐 당연히 치아에 대고 스케일링을 하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만 든다. 그때 바로 샤프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45도에서 90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샤프닝에서의 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100에서 110도 100에서 110도 각도를 잘 외워두십시오. 스톤과 기구가 이르는 각도 100에서 110도요. 그럼 당연히 이 180도 중에서 70도와 80도가 이 깎이는 커팅 엣지의 각도가 됩니다. 기구의 커팅 엣지는 70도에서 80도가 되고요. 그러한 각도를 샤프닝을 시키기 위해선 스톤과 기구는 100에서 110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숫자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스톤은 여러 가지 뭐 돌아가는 로터리 기구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마운트하지 않고 손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이 자연 스톤도 있고 인공 스톤도 있지만 이것까지 여러분이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날과 숫돌의 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에서 110도,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적절한 스톤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톤도 역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한 각도를 맞춰주시고요. 자, 잘 잡아야겠죠? 과도한 힘은 좋지 않습니다. 와이어 엣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와이어 엣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톤은 반드시 계속 루브리케이션을 해서 이 셀라인이나 물에 루브리케이션을 해가면서 샤프닝을 하셔야 예리하고 효과적인 샤프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덜한 느낌이 바로 든다 하면 바로 샤프닝을 하는 것이 이 샤프닝의 8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와이어 엣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샤프닝을 하다 보면은 이 스톤이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와이어가 뾰족한 와이어처럼 메탈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나중에 자세히 보면 기구 위쪽으로 얇은 철심 같은 것들이 생겨요. 손으로 떼면 떼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스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와이어 엣지 내지는 버라는 것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스톤, 왼손으로 기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스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기구가 올라오는 식으로 샤프닝을 해야지 이렇게 내리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와이어 엣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큐렛은 그렇고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보셨던 치즐이나 호 같은 경우도 각도가 중요하겠죠. 자, 이 호 같은 경우는 10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45도 각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기는 모션으로 샤프닝을 하셔야 되고요. 치즐은 또 45도 눕힌 상태에서 푸시 액션으로 샤프닝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눕혀놓고 스톤을 눕혀놓고 오른손의 기구를 이용을 해서 샤프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진지백토미 나이프 같은 커클랜드 나이프도 역시 샤프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므로 이것도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원칙으로 샤프닝을 해주시고 커클랜드 나이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샤프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샤프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환자를 보실 때 매우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알고 있어야 임상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주시고 실제 임상에서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치주 기구의 조작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